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선생님께 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습니다. 뻔한 얘기인데 뭐 들을 게 보인다. 네, 뻔한 얘기 여쭙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옥 설계를 하시진 않지만요. 좀 선생님의 작업에서 어떤 그런 정서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먼 기억부터 거슬러 가서 한옥과 관련하고 인연이 있으신지. 그럴 때 한국에서 또 산 적이 있죠. 우리 세대가 다 조금씩은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한국에서 산 적이 있죠. 살았던 집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일자 집이었습니다. 일자 집이고 단순한 4칸으로 구성된 집이고요. 마당으로 평형으로 된 길다란 그런 어떤 땅인데 마당도 좁고 긴 곳이죠. 그래서 몇 년 살았죠. 그래서 그게 뭐 아주 풍부한 한옥은 아니지만 그때 한옥의 스케일에 관해서 아마 체득을 했겠죠. 그게 좀 중요한 기억으로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글쎄 그 전에 살았던 집들은 적산가옥 소위들인데, 적산가옥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구조 형식, 공간 형식은 한옥의 형식과 되게 닮았으니까 형태는 이제 적산가옥 모습하고 있더라도 공간 구조야 뭐 한옥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이 8가구 같이 사는 곳에서 유년기를 보냈거든요. 그 유년기가 마당이 굉장히 깊은 공간을 가운데 두고 두 채의 적산가옥이었는데, 판잣집이긴 하지만 그것도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한옥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거의 어릴 때 처음은 한옥의 공간 구조 속에서 쭉 자라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되어 있다고 느끼시죠? 익숙하죠. 예. 그 이후에도 건축하시면서 답사 여행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무지장 많이 다녔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거는 사실 우리 때는 그런 거였고, 답사를 통해서 옛 건축 속에서 있는 건축의 여러 가지 구성 원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축을 배웠죠. 그러니까 한옥이라면 어디까지 범위로 한옥이라든지 모르지만은 특히 민간 가옥뿐만 아니라 사찰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 향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제 옛 건축을 통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담아져 있는 지혜들의 빚진 바가 굉장히 많죠. 일을 헤아리실 수 없을 텐데, 그 중에서도 마음 깊이 남는 집 소개해 주시면. 주택 얘기하는 겁니까? 한옥 중에서. 예. 가장 인상이 나쁜 집이 첫 번째로 그냥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집이 이게 학공 김승일 정밭집이죠. 성김씨 정밭집이죠. 집이 어떻게 그렇게 긴장감이 아주 팽배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율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집이 그렇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선 사대부의 선비로서의 그런 아주 강골적 기회가 그냥 그 구조수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의 그런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니 해도 동락당 주택을 저렇게 도시처럼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철저히 공간을 저렇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려와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작품이었어요. 또 하나 있죠. 그 양동마을에 입구에 있는 집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 개가 레이어가 같이 있는 현관 그 안에 가서는 이 스케일에 관해서 야 이게 이렇게 절묘한 스케일로 이 작은 마당에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외부 공간과 내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는 뭐 정말 건축에서 달통한 사람 아니면은 지울 수 없는 집이에요. 아무 생각해도 그는 뭐 천재적인 사람 아니면 지울 수 없는 집.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단계에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 경험한 거예요. 그런 그 놀라운 경험들이 실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반응이 되시겠죠? 밑바탕이 돼 있겠죠. 그게 뭐, 특별히 뭘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다 녹아져서, 그냥 지금 어딘가 붙어 있겠지. 네. 수족단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족당을 설계할 때는, 사실은 수족당은 제가 수족당이 건축이 좋고 나쁜 거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왜냐하면 빈자의 미학이라는 걸 내걸고 나서 첫 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내걸면서 빈자의 미학을 건축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다 해볼까 하는 게 골몰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을 어떻게 구현하겠다 이런 어떤 거창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때 아주 굉장히 어선푸레하게 그 윤곽을 갖다 찾았는데, 윤곽을 어떻게 이게 건축 속에서 구현하는가 이런데 몰두한 집이라서 가지고 있는 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그때 네 가지 그 엘리먼트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와 건축에 관한 것, 그리고 건축 공간에서의 그 목적성에 관한 것, 무목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기능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무형태에 관한 문제. 이런 네 가지를 어떻게 이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걸 실천을 해보니 그렇게 수술당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걸 두고 평가가 재밌어. 이게 아주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킨 집이라고 해서 그 이후로 상을 여러 개 받았죠. 설계부가 더 많은 상금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나는 전통에 와서 생각을 하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 집을 더 이제 이 설계를 할 때. 근데 묘하게 이제 빈자의 미학이라는 걸 대입을 하고 나니까 그게 전통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전혀 무슨 서양의 어떤 건축 구성 원리가 아니라 내가 체득하는 것을 갖다가 나는 편하게 그전까지 김수건 건축을 해왔으니까 이제 싱어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릴 때 내 정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한테 각인되어 있던 여러 잠재적 어떤 경험들을 되살린 게 빈자의 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가 표현을 해보니 이게 사람들의 전통적 그 어떤 냄새가 굉장히 짙다고 하는 걸 갖다가 듣게 되니까, 나는 역시 전통과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한국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 이런 어슴푸레한 확신을 갖다가 진짜. 빈자의 미학이 선생님께 어떤 중요해진 그 개념이랄까요? 계기가 있다면? 김수건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김수건 건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으니까 싱어상 건축을 해야 되니까 김수건 건축을 갖다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을 내가 더 있었잖아요, 공간에. 있으면서 김수건 선생님보다 더 김수건적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우기는데 그게 굉장히 허무해진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죠. 김수건 안 계신 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해보니 굉장히 허무해져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 만든 작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내가 보면 우습게 짝이 없이 짝퉁 거치. 김수건 건축도 아니고 내 건축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붕 떠 있는 건축들이 몇 개 있어요.